보자마자 그리고 또 우대사항이 있네? 뭐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건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 얘기만 듣고는 절대 쫄지 않으셔도 된다.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나깨나 채용 주신 꺼진 공고도 다시 보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내일 배움 캠프에서 PM 코스를 담당하고 있는 PM 박경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우아한 형제들에서 프로덕트 오너로 근무하고 있는 서윤정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과 오늘 함께 PM 채용고 분석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고요. 여러분과 끝까지 알찬 채용고 분석 함께 진행할 테니까요. 집중 유지해주세요. 네, 채용고 분석 시작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기업입니다. 이 JYP360이라는 기업이 JYP 산하의 플랫폼 비즈니스 운영하는 자회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진하게 파보면 좋을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포인트아웃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 되게 이목을 끄는 그 첫 문장이 있어요. 프로덕트 매니저는 제품의 CEO로서 플랫폼 내 고객 경험을 최종적으로 책임진다. 아니, 제품의 CEO. 이게 어떤 의미일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걸 PM 입장에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CEO는 모든 영역을 다 아우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정말 딱 PM에 걸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PM이나 PO라는 직군은 어떤 직군을 한정하지 않고 모든 걸 다 아울러서 이 프로덕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PM, PO를 보고 대부분 CEO라고 많이 부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제품의 CEO라는 맥락에서 조금 더 이어가서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외에 제품의 성공을 위한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종류의 업무를 범위에 두지 않고 수행한다. 이렇게 또 기술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되게 모호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예시도 조금 모호할 수 있는데 제가 네.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네. 처음에 카카오톡이 나왔을 때 사실 카카오톡이라는 서비스 외에는 이런 메신저 서비스가 저희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있던 히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출시를 해놔도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닐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카카오톡이 처음 나왔을 때와 동일하게 지금도 어떤 서비스를 출시하고 닫을 때 사람들이 이게 잘 될까라는 확신이 없지만 가끔씩 되게 터지는 것들이 있고 되게 대박이 나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경 자체가 예측이 불명확한 맞습니다. 상황인 거죠, 네. 저희가.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어떤 것이든 성공을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JYP에서 요구하는 요건도 예측 불가능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다양한 종류의 업무들을 그 범위를 두지 않고 수행한다는 것을 지금 명시를 해둔 거고 그걸 지금 경식님이 포인트를 잘 집어주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여기 자격요건 유대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또 짚어보면 좋을 만한 게 고객 유입, 지속적 사용성, 매출 만족도 등의 데이터 분석 및 이를 기반으로 문제 해결한 경험이 있는 분을 이제 뽑고 있는데 여기 이제 되게 다양한 지표들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되게 다양한 지표를 잘 볼 수 있는 능력을 원하는 것 같은데 이 PM이 주로 봐야 할 그런 지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PM은 사실 본인이 매니징하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서비스별로 봐야 되는 지표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이 보고 계시는 JYP 그 공고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대사항의 아래쪽에 보시면 자사몰 이커머스 시스템을 구축해 본 적이 있는 분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공고 자체가 커머스 관련된 서비스를 만들고 있구나를 조금 추측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커머스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커머스는 당연히 매출이죠. 그럼요. 네. 돈을 잘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돈을 잘 벌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경식님? 일단은 상품이 있고 그걸 사줄 구매자들이 있어야겠죠. 정확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건 고객들이 얼마나 유입되고 있는가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유저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지금 지속적으로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가 당연히 봐야 되는 지표입니다. 커머스 서비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매출이어서 이 서비스에서 지금 매출이 얼마나 나고 있는가를 기본적으로 봐야 되고 이거는 지금 커머스 서비스라는 거에 한정돼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렸지만 사실 매출 이외에 다른 거는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커머스 산업을 예시로 들어주셔가지고 저희 실생활이랑 되게 맞닿은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궁금한 점이 있는데 고객에 대한 집착, 목표를 달성하려는 그릿, 불확실한 환경에 대응하는 유연한 사고를 갖춘 분 이게 PM의 덕목에 대한 어떤 이야기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할까요, 혹시? 이게 보시면 고객에 대한 집착이라는 거는 프로덕트 매니저는 그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작자의 입장인데 계속 제작자의 입장을 고려를 하다 보면 자꾸만 유저의 입장을 까먹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들기 쉬운 걸로 자칫하면 빠지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객이 뭘 요구하는지, 고객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계속 집착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격 요건에 저 내용이 쓰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달성하려는 그릿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느 영역이나 다 동일한 것 같아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유저들이 뭘 좋아할지 모르고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걸 끊임없이 정말 계속 유저에 대한 탐색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를 달성하려는 그 의지 자체는 절대적으로 PM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역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요. 너무나 상황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보니까 이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대해서 계속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 유연한 사고를 갖춘 분이라는 내용은 어느 회사에서나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되게 와닿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서비스는 사실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고 비즈니스 환경은 계속 불확실하게 변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유연함, 끈기나 이런 집착적인 태도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강남 언니입니다. 여기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저희가 PM 채용급으로 하는데 프로덕트 오너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혹시 어떤 직무일까요? 프로덕트 오너랑 네. 프로덕트 매니저랑 사실은 조금 혼용해서 쓰는 개념이기는 해요. 그렇군요. 근데 조금 네. 다른 거를 말씀드려보자면 프로덕트 오너는 이게 정말 내 거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CEO인 거죠. 내 거를 지금 잘 되게 하려면 단순히 이 프로덕트를 어떻게 만드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프로덕트를 어떻게 성공시키지? 어떻게 가지고 이거를 고객한테 다가갈 거지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단순 프로덕트의 퀄리티나 사용성뿐만 아니라 그 유저에게 다가가기 위한 전략 등까지도 모두 아울러서 담당을 하고 있는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또 이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고객의 요구사항과 숨은 니즈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나오는데 사실 이거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일단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앱을 출시했다거나 웹을 출시했을 때 앱에는 앱스토어라는 리뷰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를 다 고객들이 남겨주시거든요. 그러면 고객들이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로 어느 웹사이트를 가나 앱을 보나 설정 페이지나 이런 데 가시면 고객센터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로 엄청나게 CS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난 이게 불편해. 난 이게 너무 좋아. 이거 너무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내용들이 들어오는데 그것만 분석을 해도 일단 유저들이 어떤 거를 원하고 있는지를 되게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객 인터뷰라는 걸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경식님한테 가서 여쭤보는 거죠. 경식님, 강남 언니 써보셨어요?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이 불편하셨어요?를 인터뷰를 하다 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거는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인데 가끔씩 되게 많이들 놓치고 계세요. 그 데이터적인 부분인 건데요. 데이터를 보다 보면 어디서 지금 유저들이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조금 쉽고 명확하고 하지만 가끔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커머스 플랫폼을 하나 런칭을 했는데 장바구니에서 결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일까를 보면 어디서 이탈을 하는지 이런 걸 살펴보다 보면 아 내가 지금 결제 시스템을 너무 불편하게 만들어 놨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PM, PO들이 해야 되는 일은 결제 시스템을 최대한 간편하고 빠르게 결제할 수 있게 유저가 원하는 그 니즈를 파악해서 그 부분을 고치고 개선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고객의 숨은 요구사항과 그런 니즈들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객의 니즈를 분석하는 방법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제 핵심적인 거는 결국에 VOC를 분석하는 것과 데이터를 잘 해석하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여기 이제 또 UX라는 말이 좀 낯서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사용자 경험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이 UX를 설계한다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려보면 좋은 경험을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식님이 강남 언니라는 앱을 써봤는데 너무 편하신 거예요. 당장 내가 이걸 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게 되었어. 이거 써보니까 너무 좋다. 바로 내 니즈가 해소되었어. 이런 경험을 받으셨을 때 아 이거 정말 좋네? 라는 경험이 남으시잖아요. 이런 게 지금 좋은 UX로 설계되었다고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결국에는 유저에게 높은 가치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브랜드 충성도가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선순환이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사용자 경험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위해서 PM, PO들이 설계를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품 개발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보유한 분이라고 나왔는데 이 개발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되게 허걱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까지 PM한테 필요할지 그 부분입니다. 네. 사실은 이 얘기는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나지 않을 내용이거든요, 네. 형수님. 근데 사실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정말 죄송한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어디까지가 많은 거야 이게 되게 기준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소한의 PM이 해야 되는 일, 그리고 어떤 역량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 정도는 학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여기서 다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지금 PM 캠프를 준비를 했으니 그쪽에 와서 저희가 기초적인 걸 같이 다지고 저희가 심화까지 지금 준비를 해둔 상태예요. 이번 캠프를 듣는다고 해서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쌓일 거야 라고 말씀드릴 수 절대 없지만 일단 기초는 저희가 잡아드릴 수 있다는 거를 약속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와서 조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윤정 연사님께서 내일 배움 캠프 튜터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와서 배우실 수도 있으니까 네, 같이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뭐 쌓아보실 수 있으면 또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이 용어가 또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애자일, 스프린트, 스크럼 경험이 있는 분은 우대한다고 합니다. 저 용어만 들어도 좀 머리가 어지러운데 이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왜 이런 걸 요구하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네. 근데 이게 단어가 너무 거북스러워서 딱 보자마자 그리고 또 우대사항이 있네? 뭐야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건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 애자일 방법론이라는 게 정말 별게 없어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지금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찾는 거여서 애자일 방법론 안에 그 스프린트나 스크럼이라는 방법이 있는 거고 이것도 사실은 별게 아니에요. 저 얘기만 듣고는 절대 쫄지 않으셔도 된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르게 해석하면 아까 저희가 PM 덕목에서 강조했던 불확실한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을 갖춘 업무 스타일을 선호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잇이라는 기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제 배달비 없는 배달 앱으로 작년에 되게 화제가 됐던 기업이죠. 먼저 가장 궁금한 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맡은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목표를 설정을 어떻게 할까? 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두잇의 목표도 결국에는 많은 매출을 일으키는 그렇겠죠? 거겠죠? 네. 그거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달려가는 건데 문제를 정의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문제 정의? 네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럼 어떤 거를 개선해야 되고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가가 일단 기본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요 내용부터 딱 시작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트랙에서, PM 트랙에서. 거기서 같이 시작을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목표를 설정한다는 건 문제 정의부터 시작한다. 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전 이것도 궁금했습니다. 제품의 전략과 로드맵을 설계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좀 어떻게 일을 하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제품의 전략과 로드맵도 사실 같은 얘기예요. 제가 문제 정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각각의 기능을 조금 더 크게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드맵이라는 거는 이 서비스가 가야 될 길을 지금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조금 이렇게 멀리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꼴은 뭐야? 이렇게 하다 보면 단순히 이 기능을 저희가 개선하고 이 기능을 넣고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결국엔 최종적으로는 이런 큰 미션과 비전을 달성해야 돼 라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어서 사실은 저것도 같은 맥락의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능을 만든다거나 작업들을 할 때 있어서 방향성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관한 얘기군요. 네. 그리고 자격요건 우대사항이 나와 있는데 되게 심플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같이 파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데이터 기반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부분을 뽑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주셨던 데이터 분석 역량의 중요성의 바탕에서 봤을 때 문제를 실제로 정의하고 푸는 과정에서 이게 데이터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사실은 저희가 멀면서 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기초에 기반이 되어야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까먹게 돼요. 그래서 나는 얼마 전에 이랬었는데 당연히 이렇겠지? 라고 그냥 그 감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항상 데이터는 그 기초에 무조건 요 내용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도 경식님 내일은 비가 올 것 같아요 이런 것보다 경식님 내일은 70%의 확률로 비가 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드리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지금 저희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기존의 히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이게 아니라 이거구나를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는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고 그리고 항상 필수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기획을 감으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협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방향성을 맞춘다고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 데이터에 대한 얘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SQL, 엑셀 등 기초적인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갖춘 분을 또 선호한다고 하는데 PM 하면 사실 SQL이라는 꼬리표가 많이 따라붙거든요. 맞아요. SQL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시보드나 지표나 다 너무 잘 갖춰놓은 서비스들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의 이유로
요것들이 그냥 심어져 있는 경우만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거를 볼 수 있는 대시보드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보지 않고 내 맘대로 프로덕트를 만들 거야, 결정할 거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경신이.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쌓여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계속 제가 이거 조합해서 지금 내가 필요한 정보가 뭐지를 계속 뽑아내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도와주는 게 SQL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중요한 게 매출이었죠? 하고 이제 매출을 봐야 되는데 만약에 매출 대시보드가 없으면 그럼 저는 지금 얼마 버는지도 모르고 지금 막 서비스가 망해가는데 우리 잘 되고 있어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SQL을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지금 우리의 데이터는 이렇구나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쓰일 수 있는 게 SQL이고 저 때는 정말 다 그 쿼리문을 짜는 법을 배우고 외우고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AI가 너무나도 잘 가르쳐주고 있고 이것도 되게 실력 있는 연사님이 기초 강의를 준비를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지금 프롬프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와서 들어보시면 이 SQL까지 정말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코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추출을 먼저 원하는 대로 잘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위해 필요한 게 SQL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고 요즘 또 AI가 발전해서 굉장히 이걸 사용하는 게 쉬워졌다라고 이제 설명해 주셨어요. 다음으로 여러분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컬리입니다. 이제 신선식품 새벽 배송으로 우리나라 유니콘에 오른 커머스 플랫폼인데요. 여기는 이제 커머스 PM을 따로 뽑네요. 그리고 회원이랑 멤버십이라는 구체적인 미션이 주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다양한 내용들 주요 업무로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고객 혜택 개선사항 도출과 정책 수립을 통한 비즈니스 임팩트 증대라고 나오는데요. PM은 사실은 기능을 기획하고 이렇게 출시한다. 뭐 이 정도 범위로 처음에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덕트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은 것 같아요. 혜택을 개선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는 정책을 수립할 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 것 같은데 연사님께서 생각하시는 프로덕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프로덕트에 대한 범위는 아까 저희가 CEO 얘기도 했듯이 이걸 정말 모자르듯이 딱 자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각 그 PM 포지션별로 요구하는 요건들도 조금씩 다르고요. 그래서 지금 컬리에서 보시면 회원과 멤버십에 대한 포지션을 지금 뽑고 있는 거고 저 주요 업무에 나와 있는 걸 지금 질문 주신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지금 비즈니스 임팩트를 증대하고 싶대요. 이거는 뭘까요? 결국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벌려면 그러면 회원과 멤버십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결국엔 멤버십에 가입을 시켜야 되는 거인 거예요. 그러면 이 가입시키기 위해서 유저가 멤버십 가입에 대한 혜택을 잘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멤버십을 가입을 했을 때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계속 나 지금 너네한테 이렇게 주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가입해! 계속 유지해! 이 메시지를 계속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메시지를 담은 프로덕트를 기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실은 CEO처럼 회원도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 멤버십에 가입하기 위한 전략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 다음 그 멤버십의 혜택을 얼마나 지금 유저한테 주고 있는지를 계속 설명을 그 서비스 안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어떤 일만 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정말 저 임팩트 증대를 위해서 하는 일의 전반적인 CEO가 내 PM이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M은 진짜 CEO 같은 그런 책임감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니 CEO라고도 많이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PO 같은 경우는. 네, 그 아랫줄인데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업하고 스펙 조율 등 프로젝트 관련 커뮤니케이션 진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다양한 되게 이해관계자랑 많이 소통할 텐데 실제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뭐 그런 업무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너무 많아서 사실은 제가 어떤 사례를 설명드린다기보다 제가 경신님한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경신이 하트 한번 만들어 봐 주시겠어요? 손으로 만들까요? 보세요. 한번 저는 더 이상 이건가요? 아니겠죠? 제가 얼마나 지금 불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했는지 아시겠어요? 저는 지금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은 채 하트만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 경식님이 이런 하트를 만드실지 이런 하트를 만드실지 이런 하트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되게 안 좋은 커뮤니케이션은 그냥 제 뇌피셜로 경식님이 내가 원한 건 이거였는데 이걸 해주시겠지? 하트 만들어보세요. 이건 정말 너무나 안 좋은 커뮤니케이션인데 되게 많이들 간과하고 계세요. 왜냐면 내가 항상 이렇게 만드니까 경식님도 이렇게 만드실 거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정말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런 하트를 원했다라고 하면 제가 원하는 하트는 이거니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정말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세상에는 정말 100만 가지 하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내용이 너무 다를 수 있어서 이것들을 명확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상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격요건, 주요 업무, 무조건 해야 되는 일, PM의 기본 역량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경수님이 잘 짚어주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이게 PM이 되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랑 협업을 하는데 이게 말을 진짜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말을 했다고 해서 소통이 된 것이 아니고 그 내 말의 의도가 정확히 전달이 돼야지 일이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생각보다 이 부분에서 되게 깊은 고찰을 여러분께 조금
해보시라고 좀 권유를 드리고 싶네요. 네, 다음입니다. 자격요건 우대사항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경력을 조금 뽑는 것 같고, 여기서 제가 한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는데 저기 앰플리튜드라는 단어예요. 앰플리튜드를 통한 데이터 기반의 문제를 도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데이터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어떤 툴 같거든요. 네, 혹시 이런 툴이 어떤 게 있을지 좀 설명해 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경식님이랑 계속 말씀드렸던 게 데이터는 무조건 기본이다. 제일 중요하고 이게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볼 수 있는 툴이 앰플리튜드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GA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태블로라는 툴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데이터 툴이라고 치시면 정말 많은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툴들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업무든 진행한다. 요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A4 태블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또 요즘 세상에 다양한 데이터 분석 툴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더 추가로 찾아보시면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게 정말 저는 궁금했어요. 이게 기획이라고 하면은 종류가 많다라고 생각 못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우대사항에 보면은 프론트 백엔드 기획 경력을 보유한 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굳이 기획 경력이라 안 하고 이렇게 프론트 백을 나눠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기획이 어떻게 다른지입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은데, 컬리가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공고니까 컬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컬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쓰시는 컬리 앱 있죠? 네. 그게 지금 프론트 기획이에요. 그래서 프론트란 정말 그 앞단 프론트거든요. 그래서 유저가 만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컬리에서 저희가 유저들이 막 음식을 담고 원하는 거를 이제 장보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유저들이 지금 어떤 음식들을 팔고 있는지, 어떤 화장품들을 팔고 있는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 내용들이 분명히 그 컬리 앱 안에 담겨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매번 개발자가 넣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백오피스, 백엔드라는 기획을 통해서 운영 툴을 만들어서 나는 유저들한테 보여줄 음식들을 요런 메뉴들을 안에다 넣어야지? 그럼 이것들은 지금 유저들한테 보이지는 않잖아요. 요런 거를 백엔드 기획이라고 하고, 두 개가 조금 다르지만 기획자들이 역량을 가지고 만드는 거는 사실 비슷하거든요, 조금씩. 그래서 경험이 있으면 좋지만 어쨌든 PM 포지션으로 한 번씩 들어오시고 나면 사실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일 거여서 네, 좋습니다. 사실 이제 예시를 들어서 현업자분께서 설명해 주시면 확실히 다르긴 해요. 저는 이제 프론트 백엔드 기획을 처음에 접했을 때는 검색을 해도 이해를 잘 못했었거든요. 오늘 이제 또 되게 이해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기업입니다. 뱅크샐러드인데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마 많이 아실 텐데, 이제 자산관리 핀테크 스타트업입니다. 이제 주요 업무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신 내용이 많으실 거라서 제가 조금 더 포인트아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고 와우한 경험을 제공한 제품을 제시합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모호한 것 같은 게, 이제 와우한 경험이란 게 뭘까? 그래서 이런 제품은 예를 들면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뱅크샐러드가 되게 힙한 단어들을 막 넣어놨거든요. 지금 와우가 뭘까요? 그냥 딱 보고 놀래는, 그거예요. 놀라는, 네. 그 정도로 와우를 할 정도면 사실은 아까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용자 경험의 설계가 정말 잘 돼 있는 서비스인 거거든요. 그 얘기군요.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힙하게 표현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지금 경식님이 짚어주셨듯이 앞에서도 사용자 설계가 잘 돼야 되고, 지금 뱅크샐러드에서도 와우한 경험을 제공하는 제품을 제시합니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이게 결국엔 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에 대한 좋은 경험을 줘야 된다를 계속 되뇌겨 보시면 이게 결국엔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지표 개선을 위한 가설을 수립하고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를 설정하며 A/B 테스트 결과 등, 이거 이제 데이터 분석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께 조금 더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꼽았는데, 이 지표 개선을 위한 가설 검증을 실행할 때 말이죠. 이제 A/B 테스팅 이라고 이렇게 예시를 하나 들어줬는데, 이런 가설 검증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런 방법론이 또 있을까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A/B 테스트라고 보면 되고, A/B 테스트는 그냥 딱 글에서도 여러분들도 추측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A와 B 중에 어떤 게 더 좋을지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뭐 A/B 테스트 설계를 해서 두 개를 다 유저한테 보여줘보고,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반응이 좋은지를 살펴보고, 예를 들어서 A보다 B가 훨씬 좋았어요. 그럼 그냥 B를 선택해서 이 방향으로 가는 게 결국엔 그 컨셉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제가 홍보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저랑 튜터링을 같이 준비하고 계신 분이 정말 카카오에서 A/B 테스트의 대가셨어요. 근데 그런 PM들이 정말 없으시거든요. 이건 정말 제가 제 이름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그 A/B 테스트를 크게 많이 카카오에서 정말 전문적으로 해보셨던 분인데, 그분이 지금 강의를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 오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튜터링과 그 멘토링 시간을 계속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나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쪽에 와서 질문해 주시면 그분이 정말 자세하고 정말 정확하고 많은 경험을 토대로 많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A/B 테스트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또 뭐 네이버뱅 해보시면 다양한 방법론도 배울 수 있으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우대사항 또 이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파보고 싶은 내용이 데이터 드리븐 의사결정하는 린 조직에서의 개발 경험이 있는 분은 우대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린 조직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근데 저는 뱅크샐러드에 아무 감정이 없는데 왜 이렇게 다 힙하게 네, 저렇게 써놓으심으로 인해서 힙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딱 보시면 뭐지? 약간 이런 단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자일 방법론, 스프린트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정말 별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 뭐라고 드렸었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분들을 찾는다는 그 핵심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린 조직은 결국에는 가장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겠다라는 기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데이터 드리븐의 의사결정, 결국엔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든 거를 결정해야 되고 모든 방향이 기저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결국엔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저게 되게 어려워 보이네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연한 분들을 찾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딱 그렇게만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부가 설명 하나 드리자면 린하게 개발한다는 거는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빠르게 개발한다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건 다 이제 불확실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일단 빨리 유연하게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 하는 그럼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이해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소프트웨어 기획에서 배포 사이클을 직접 엔드-투-엔드로 관리, 운영한 경험이 있으신 분을 우대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우대하는 이유가 조금 더 설명이 되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엔드-투-엔드로 모든 기획부터 출시, 관리, 운영까지 어떻게 이렇게 다 경험해본 사람을 요구하게 되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알아들으시기 쉽게 조금 설명을 해드려보자면 제일 유명한 뭐 제조업 회사를 생각해보면 거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한정적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마케팅을 진행한다고 하면 저는 딱 이 마케팅 플랜만 짜는 게 일반적인 그런 구조적인 회사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까부터 계속 포인트를 지금 경식님께서 해주시고 계시지만 보면은 유연하게 빠르게 모든 걸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마케팅만 하고 있고 경식님은 기획만 하고 있고 이러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결국엔 그 사이클을 한 번에 빠르게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IT 산업이 이렇게 대두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이나 LG 이런 오래된 전통 기업들처럼 차곡차곡 신입 공채분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주시고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갖추고 있는 회사가 정말 많지 않아요. 하나하나 교육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빨리 서비스를 기획하고 그럼 개발하는 걸 옆에서 같이 붙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배포해서 지금 유저한테 나가기까지 이 사이클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냐면 이걸 다 가르쳐주고 경식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획안은 이렇게 쓰시고 이럴 시간이 지금 저희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이렇게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빠르게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바로 와서 투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런 분들을 지금 찾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바뀐 비즈니스 환경에서 요구되는 그런 특성인 것 같은데 이 배포 사이클이라는 게 사실은 짧아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짧게라도 여러 번 해보시는 걸 아마 선호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뭔가 약간 오너십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돌려보는 그런 경험을 또 우대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5개 정도 기업을 살펴봤고요. 저희 커리큘럼상의 그런 특징과 굉장히 호환이 잘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획부터 개선까지 프로젝트 전체 사이클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커리큘럼이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또 최종 프로젝트를 한 5주간 진행하면서는 실제로 서비스 기획하고 출시하고 유저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하는 이런 경험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M 취업을 만약에 생각하신다면은 기업들에서 이런 걸 요구를 하니까 한번 꼭 참여를 해보시면 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저희가 네이버 캠프 PM 트랙 한번 검색을 하셔서 알아보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여러분께 꼭 이 말씀 전달드리고 싶어요. PM 취업이 어려워 보이지만은 제대로 알고 하면은 여러분 다 취업할 수도 있다.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현업자 관점에서 들어봤으니까 조금 이제 용기와 희망을 좀 가지셔도 된다라고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연사님 정말 귀한 시간 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또 봐요.